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정원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사업장을 개설하시고 나서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될 5가지 세무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법인 사업자시라고 하면 법인 카드를 개설하시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만드신 신용카드를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등록 안 하시게 되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홈택스에 등록이 안 돼 있으시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하실 때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그 사용 내역을 엑셀로 받으신 다음에 사업용이신 거, 사업용이 아니신 거 발라내셔야 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면 그러한 전산 자료가 곧바로 세무대리인한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 절차를 해주시면 나중에 비용 누락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되고 사업용 계좌도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의무가 없지만, 만약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상이신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식부기 의무자신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익금액의 0.2%, 그 사업용 계좌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 합계액 0.2%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가산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요새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창업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격 증빙 없이 지출을 하셨을 때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로 내가 사업을 썼다는 것을 대표님이 입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사업용 계좌랑 개인용 계좌가 분리가 되어 있으시다면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신 금액은 내가 쓴 비용이 맞다라고 소명할 수 있는 입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가 분리되어 있으시다면 사업상 운영하시는 매출 비용의 흐름을 사업용 계좌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서 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쓴 돈은 바로바로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 증빙이라는 걸 수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쓴 돈이 대표님의 사업과 연관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적격 증빙이라는 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사업과 연관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시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쓴 비용이 내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일정 가산세는 부담하고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매출이 신장되게 되면 이제 인력을 고용하실 때 대표님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부분이, 인건비를 내 통장에서 지급만 하면 바로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의 비용 처리가 되려면 그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신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주든 일용소득을 주든 사업소득을 주든 반드시 세금을 떼고 지급하시고, 그 뗀 세금은 원천세 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대표님의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이 얼마 안 되실 때, 그리고 대표님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는 굳이 세무사를 안 쓰셔도 돼요. 아래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게 된다면 그때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셨을 때입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시게 되면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4대 보험 신고 업무도 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를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시게 되면 세무사한테 맡기셔서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신고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법인이신 경우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또 개인이신 경우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상이시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신데 월 매출이 500에서 600만 원을 꾸준히 찍히신다 싶으면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업하시고 나면 대표님들이 신경 쓰실 일이 되게 많으세요. 거래처도 찾아야 되고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인력도 채용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세금 신고까지 대표님이 직접 하시게 되면 누락될 가능성이 커요. 대표님이 그 세금 신고를 직접 하시는 기회비용 대비 세무사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느끼실 때 세무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업 후에 대표님들이 아셔야 될 세무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대표님들의 세금과 시간 아끼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